혹시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우리 뇌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뇌의 정말 놀라운 능력, 바로 신경가소성을 이용해서 틱처럼 아주 깊게 자리 잡은 습관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방법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의 배선을 말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경험이나 행동을 통해서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능력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긁을 수 없는 가려움, 즉 틱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습관 뒤집기와 도구함 확장하기를 통해서 그 해결책은 뭔지,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뇌의 회로를 어떻게 재배선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틱 그 자체보다는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틱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전조충동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정말 긁고 싶은데 긁을 수는 없는 그런 가려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불쾌한 감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틱을 딱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시원해지잖아요. 바로 이 충동, 틱, 안도의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주 강력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충동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전두엽 기저핵 네트워크, 이걸 CSTC 회로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회로가 원래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학습 보상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틱의 경우에는 이 회로가 너무 과하게 활성화돼서 이제 그만해도 돼 하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충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일종의 오작동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충동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첫 번째 방어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습관 뒤집기 훈련 HRT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HRT는 틱을 억지로 참거나 멈추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충동이 느껴질 때 의식적으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죠. 이 HRT는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증명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인식 훈련, 경쟁 반응 훈련, 그리고 사회적 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갈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인식 훈련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내 틱이 나타나기 직전에 그 미묘한 전조 충동을 감지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틱이 더 심해지는지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는 과정이죠. 이 단계를 통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던 반응을 우리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충동을 알아차렸다면 행동으로 맞서야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경쟁 반응입니다. 전조 충동이 느껴질 때 기존의 틱을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대체 행동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충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보통 1분 정도 이 행동을 쭉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낡은 습관으로 가는 길을 딱 막아버리는 아주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개념이 아주 명확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깨를 자꾸 들썩이는 틱이 있다면 경쟁 반응으로 팔근육에 힘을 꽉 주고 어깨를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목을 함흠 가다듬는 음성 틱의 경우에는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호흡하는 게 아주 훌륭한 경쟁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틱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HRT가 아주 기본적인 도구였다면 이제는 좀 더 정교하고 포괄적인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도구함을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HRT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치료법들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CBIT, 우리말로는 틱을 위한 포괄적 행동 중재라고 하는데요. 이건 HRT의 핵심 원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한 접근법입니다. 그게 바로 기능 분석이라는 거예요.
기능 분석이 뭐냐면요. 틱을 그냥 단순한 습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틱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할 때나 피곤할 때 틱이 심해진다는 걸 알았다면 그 상황 자체를 미리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틱과 그 주변 환경 전체를 함께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력한 도구는 노출 및 반응 방지, 바로 ERP입니다. 이건 좀 다른 접근법을 쓰는데요. 경쟁 반응으로 틱을 대체하는 대신에 그 불쾌한 전조 충동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서 그 감각에 그냥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이 슬라이드가 그 원리를 잘 보여주죠. ERP는 모든 틱을 동시에 억제하도록 훈련합니다. 핵심은 노출, 즉 틱을 하지 않고 그 불쾌한 전조 충동을 그냥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마치 시끄러운 소음이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엔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 뇌가 그 충동을 더 이상 위협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습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3가지 주요 치료법을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HRT가 가장 기본이고 CBIT는 HRT의 환경 분석을 더한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ERP는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서 충동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치료법이 가장 좋을지는 개인의 틱 양상이나 충동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행동 치료들이 단순히 증상만 억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뇌의 물리적인 회로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나가는지 그 신경과학적인 증거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행동치료는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뇌의 배선을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작업, 즉 적용 신경 가소성 그 자체인 겁니다. 뇌를 재배선하는 과정의 첫 단계는 기존의 낡고 비효율적인 연결을 끊어내는 겁니다. 경쟁 반응을 하거나 틱을 억제함으로써 충동이 느껴지면 틱을 해야만 해소된다고 굳게 믿고 있던 뇌의 자동화된 습관고리를 반복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그 둘 사이의 신경 연결은 점점 약해집니다. 낡은 길을 없애는 동시에 아주 튼튼한 새 고속도로를 까는 것과 같아요. 이 치료법들은 의식적인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습관을 관장하는 기저핵 사이의 소통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뇌의 CEO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이 충동적인 신호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아니, 그건 안 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최종 결과는 뭘까요? 바로 뇌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충동을 처리하는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신경 경로, 보상적 신경 경로를 구축해내는 거죠. 이제 뇌는 틱이라는 낡고 비좁은 길 대신에 충동이라는 신호를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잘 닦인 고속도로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에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요, CBIT 치료를 꾸준히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틱의 심각성이 무려 5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행동을 통해서 뇌를 재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훈련이 뇌의 가장 깊은 습관 회로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비단 틱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가 스스로의 뇌를 이렇게 조각할 수 있다면 그 잠재력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